시간 대비 기회의 비용을 봤을 때 우리 신축 아파트에 있어야지 훨씬 더 유리하다. 실거주자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실거주자가 원하는 아파트는 무조건 신축이다. 차라리 신축 아파트에 있으면서 나중에 뭐 집값이 떨어지건 나중에 투자 금액이 적어지건 그런 시기가 왔을 때 우리는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5877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기름 뉴타운 11단지 24평 2년 이상 실거주했고 1주택자입니다. 아남 4가 3익 아파트로 갈아타기 하려고 합니다. 맞는 선택인지요?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희망입니다 해주셨네요. 우리 구독자님의 마지막 희망,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남 3익 아파트, 제가 예전에 직원직설에서 다뤘던 아파트인데 재건축이 될 만한 소지인 아파트고 사업성이 워낙 좋다라는 이 직원직설 영상을 좀 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의 답변은 아남 3익이 아니라 기름 뉴타운 11단지를 보유하는 쪽으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 가서 판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고, 기름 뉴타운 11단지를 보유하고 있어야지 자산의 증식이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반드시 사전에 상담을 다시 받으셔서 투자 전략을 다시 한번 세우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기름역 주변 일대 기름 뉴타운에 속해 있는 아파트고 신축 아파트입니다. 이제 2년 차가 된 아파트인데, 사실 기름역이 이쪽에 있는데 역과의 거리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고 다른 구역과 비교한다면 입지 조건이 사실 좀 많이 외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앞에가 이 정릉인데, 정릉에 지금 주택단지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사실 가격의 탄력성이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더딜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위쪽으로 보시면 우이신설선이라고 해서 이 북한산역 일대가 있는데, 오히려 기름역 일대보다 북한산역 일대와 접근성이 좀 더 가깝기 때문에 사실상 이 안쪽의 대장급 아파트보다는 가격의 탄력성이 조금은 더딜 수는 있다라고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보신 아파트가 3익 아파트인데 신설동역과 보문역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트리플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죠. 고대가 바로 뒤편에 있고 사실 너무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다만 이 주변 자체가 전부 다 주택단지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나중에 우리 아파트가 입주를 하더라도, 신축 아파트가 된다 하더라도 이 가격의 탄력성이 사실 기름 뉴타운보다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워낙 소규모 세대이기도 하고 아직 재건축을 이제 시작도 아직 하지 않은 단지이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아파트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판소를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름 뉴타운 11단지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여기는 신축 아파트죠. 그리고 25평 아파트에 지금 보유하면서 거주하고 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현재 이 매매 금액을 본다면 거의 한 9억대에서 10억대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전세 금액을 본다면 물량이 지금 나와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전세도 거의 한 6억대 정도의 시세로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안암동 일대에 있는 3익 아파트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는 신축 아파트가 아니라 어느덧 30년이 넘어선 재건축이 될 만한 소지인 아파트입니다. 아직 재건축이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소지가 있는 아파트다. 현재 여기도 거래가 거의 없습니다. 이 30평대를 보셨는데 여기 매매 금액을 본다면 거의 여기도 한 9억대 정도의 현재 물건이 하나 정도 나와 있고, 전세는 아예 지금 시세로 판단한다면 한 4억대 정도의 시세로 보시면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기름 뉴타운 일대에서 우리는 아남 3익 아파트로 갈아타실 생각으로 있으신데 저는 반대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자, 첫 번째, 지금은 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시장이 돼버렸습니다. 실수 시장으로 이미 전환이 되어 있는 시장이고, 따라서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내 집 장만을 하기 위한 거래가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초점은 투자자의 초점이 아닌 실거주자의 초점으로 집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따라서 실거주자가 원하는 아파트를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은데, 실거주자는 무조건 신축에 대한 선호도가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렇게 실거주자가 신축을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변 인프라 구축이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암 3익 아파트 주변은 너무나도 낡은 주택단지에 밀집되어 있고, 그리고 이 주변도 워낙 상권시설이 열악하다 보니까 자녀를 교육하고, 그리고 자녀의 교육의 환경에 신경을 쓰는 이 거주자 입장에서는 이런 기름 뉴타운 일대, 뉴타운으로 아파트 단지로 조성되어 있는 곳을 가길 원하실 겁니다. 워낙 학원가와 학군 시설들이 잘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인프라 구축도 잘 되어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커뮤니티 시설, 그리고 상권 시설들도 전부 다 잘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름 뉴타운 일대로 들어가고자 하는 실거주자가 훨씬 더 많다. 이렇게 거주자가 많이 찾는 아파트일수록 거래가 나중에 층층이 많이 쌓인다면 가격도 겹겹이 쌓일 수가 있고, 지금보다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아파트는 신축 2년 차기 때문에 아직 물량이 많이 나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가격에 탄력성이 좀 붙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자, 내후년부터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가격의 탄력성이 붙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요. 실거주자 입장에서 거주의 목적을 두고 이 집을 사신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만약에 매도 타이밍을 잡는다면 지금 매도 타이밍을 잡으면 손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9억까지 비과세 기준입니다. 근데 이 아파트가 이미 9억을 넘어섰죠. 향후 이제 10억까지 이상 간다면 일정 부분 9억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셔야 됩니다. 따라서 그 일정 부분 양도세도 절감하기 위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많이 받아야 유리합니다. 근데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은 1세대 1주택 3년 이상 보유하신 분들 한해서 장특공제를 주기 때문에 3년 이상 보유, 3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한다면 총 한 24%라는 장특공제를 받고 매도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양도세에 대한 절감이 클 수밖에 없겠죠. 지금 만약에 매도하게 된다면 2년차 때 장특공제는 하나도 받지 못하고 매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또 투자자의 관점에서 또 전세를 끼고 사신 분들이 만약에 이 물건을 매도하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매도하면 엄청난 큰 손해를 보고 매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따라서 이 아파트가 입주한 시점이 2019년부터 전세를 줬기 때문에 2021년 올해가 돼서 2년 전세 계약이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한 번 더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2023년이 돼서야 이 전세 낀 물건들이 그제서야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때 나와야지 실거주하실 분들한테 물건을 또 정상적으로 매도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기 때 전세 낀 물건들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내년에는 거주 목적으로 들어가신 분들의 이 매도 물량이 나오는 시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후년 2023년에는 이 전세를 낀 투자자의 이 매도 물량이 나오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시기일 때 내 집 장만 하시려는 분들 또는 1주택 갈아타기 아니면 무주택자분들의 이런 내 집 장만 수요층들이 나오는 시기와 맞물린다면 그분들이 원하는 건 신축을 원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 실거주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조성이 잘 구성되어 있는 이런 기름 뉴타운 일대로 많이 접근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또 물량이 많이 나오는 시기에 맞물려서 거래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겹겹이 쌓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당연히 지금보다 가격이 더 많이 올라설 수 있기 때문에 보유 의견을 좀 드린 거고. 자, 두 번째는 시간 대비 기회비용을 봤을 때 어디가 더 유리하냐라고 본다면 안암 3익 아파트보다 기름 뉴타운 일대에 있어야지 훨씬 더 유리합니다.
지금 안압 3익 아파트는 아직 재건축도 시작하지 않은 아파트입니다. 우리가 민간 재건축으로 본다면 이게 신축 아파트가 될 때까지 약 10년 이상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우리 인생도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인생의 굴곡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따라서 3익 아파트를 우리가 보유하는 데 있어서 재건축을 시작하고 이 재건축을 시작하면서 나중에 신축 아파트가 될 때까지 10년이 훌쩍 넘어가는 시간 동안 정말 수많은 굴곡들이 생길 겁니다. 그 굴곡들이 생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간적인 소요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거다. 따라서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신축 아파트인 기름 뉴타운일 때 계속 거주하면서 거주의 만족도도 계속 높여가면서 거주의 질도 계속 높여가면서 그리고 보유 요건, 거주 요건도 계속 채워가면서 장특공제에 대한 혜택도 계속 늘려가야 되는 전략으로 가셔야 되고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또 여러 가지 투자 전략도 세워가면서 향후 나중에 3익 아파트보다 훨씬 더 좋은 이런 투자처도 우리가 적은 투자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적당히 또 그 시점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신축 아파트가 될 때까지 계속 장기간 우리가 기회비용을 벌이면서 안암 3익 아파트에 있을 필요가 없다. 따라서 시간 대비 기회의 비용을 봤을 때 우리 신축 아파트에 있어야지 훨씬 더 유리하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전세가가 약세이면 약세일수록 향후 가격의 낙폭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아파트를 봤을 때 기름 뉴타운일 때는 매매 금액이 비슷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전세가가 거의 6억대죠. 그 반면에 안암동 3익 아파트는 전세가가 4억대입니다. 훨씬 더 낮아요. 이렇게 전세가가 높다라는 얘기는 실거주의 목적을 두신 분들의 전세 비중이 훨씬 더 높다라는 얘기고 따라서 전세가가 높아지면 매매 금액도 지금의 장세에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나중에 하락 국면으로 접어든다라고 하더라도 이 전세라는 지표 자체가 하방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저항선이기 때문에 이 9억에서 전세가 밑으로 내려오기가 어렵습니다. 매매 금액이. 따라서 이 9억대가 6억으로 떨어질 수 있는 낙폭과 이 9억에서 4억으로 떨어질 수 있는 낙폭, 이 낙폭이 훨씬 더 안암 3익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따라서 지금의 상승 장세에서는 당연히 전세가가 높아야지 이 전세가가 매가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반대로 하락 국면으로 간다면 이렇게 전세가가 높다라는 얘기는 실거주자가 많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낙폭이 적을 수밖에 없고 이 전세 금액이 낮다라는 얘기는 낙폭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따라서 이 모든 세 가지를 다 종합해 본다면 지금은 이제 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워진 시장이 됐고 구매력이 서울에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세금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대출 문제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무조건 실수요 시장으로 이미 다 전환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실거주자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실거주자가 원하는 아파트는 무조건 신축이다. 따라서 우리 아파트는 신축 아파트고 내년, 내후년에 물량들이 조금씩 나올 겁니다. 그 물량에 맞춰서 이 실거주자가 나오는 시기와 맞물려진다면 거래가 계속 이루어질 거고 거래가 많아지면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전세가가 이렇게 강세이다 보니까 전세가가 매매 금액을 끌어올리는 또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이런 안암 3익 아파트는 재건축이 되는 시기도 장기간 걸리기 때문에 이 시간 대비 기회비용을 놓치는 상황이 발생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차라리 신축 아파트에 있으면서 나중에 뭐 집값이 떨어지건 나중에 투자 금액이 적어지건 그런 시기가 왔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갈아타고 얼마든지 투자 전략을 다른 방향으로 짜볼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기름 뉴타운 11단지에 보유하면서 거주 요건을 잘 챙겨가면서 지금처럼 부동산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계속 가져가면서 상황을 주시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